소금 단지를 두고 싶으면 이 정도 크기의 소금 단지를 두시는 게 좋고, 소금 단지를 두고 싶으면 이런 소금 단지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단지의 색상은 이런 계열이 좋고, 이라든지 계열이라든지 그런 항아리는 피해 주시는 게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쪽 위치에 소금을 딱 두셔대고 신발장 이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미신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풍수 인테리어에서요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소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집안의 운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에 관련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소금 단지를 직접 준비해 보았고요, 실제로 집안 어디에 배치를 해야 좋은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소금이 좋냐 안 좋냐 그런 개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2015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2016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제가 정말 이유 모르게 엄청난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거의 1년 365일 중에서 360일 이상을 악몽에 시달렸는데, 제가 이 소금 하나로 정말 큰 효과를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소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정말 집안의 운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소금을 활용하면 안 좋은지 그런 것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소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떠한 개념으로 접근했냐면요, 풍수에는요 동사택, 서사택 이런 개념이 있는데, 제가 동사명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명에게 기란 방위에 혹은 흉한 방위에 소금을 적극적으로 배치시켜 받고, 현관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금을 많이 줘야 된다는 그런 장소에도 둬봤고요. 그리고 이사간 집을 기준으로 그 해의 비성판을 만들어서 생기방이라든지 왕기방이라든지 아니면 현궁풍수에도 좋은 숫자를 나타내는 방위가 있거든요. 그런 방에도 소금을 둬봤고요. 아니면 띠별로, 각 띠별로 좋은 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환살이라든지 약간 좀 피해야 되는 천살이라든지 혹은 육해살 방이라든지 그런 방위에 다 둬봤지만 이 효과를 딱히 잘 봤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운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찾았는데, 풍수 양택으로 치면 가장 오래된 술수 중에 하나인 황제택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복덕방, 형화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개념을 적극 활용해서 이 소금을 배치하니까 아주 좋은 효과를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메모해 두셨다가 소금을 두실 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미지를 먼저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위치한 이 집의 평면도가 되는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침판을 보시면 동서남북이 있고 또 8방위로 북동남서 이란 개념 있잖아요. 이런 개념 말고도 풍수에서는 24방위라 그래서 임자계, 축관인, 간묘을, 진손사 이런 식으로 15도 각도씩 이루는 24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약 이 위치쯤, 여기를 집안을 기준으로 사선을 쭉 긋습니다. 그러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선을 끄면 이쪽은 양택이라 부르며 반대쪽은 음택이라 하는데, 양택과 음택이 별게 아니고 그냥 양의 기운이 가득한 공간, 여기는 음의 기운이 가득한 공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공간, 만약에 여기에 소금 단지를 두고 싶으면 지금 보시는 약 이 정도, 이게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평범한 노멀한 사이즈인데, 이 정도 크기의 소금 단지를 두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은택의 방위에 소금 단지를 두고 싶으면 사이즈가 한 요 정도 되는, 이건 좀 크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조금 큰 이런 소금 단지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금은 집안의 사기를 잡아주고, 그리고 양의 기운을 가득 채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양의 기운이 가득한데 여기도 소금 단지를 큰 걸 두시면, 제가 예전에 소금 단지 관련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오히려 더 소금 단지 두고 꿈을 많이 꾼다, 더 안 좋아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면 양의 공간은 아무래도 조금 사이즈가 작은 소금 단지를 두셔야 되고, 음택, 음의 공간에는 소금 단지가 사이즈가 조금 큰 그런 단지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보시면 이쪽 부분이 양택 부분이잖아요. 양택 부분에 출입문이 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선을 기준으로 출입문 입구가 있는 방위 쪽이 바로 복도방이 되고, 그의 뒷면은 형화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제가 나중에 소금 단지 배치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금 단지가요, 무거워서 다 들기 힘든데 이게 뚜껑이잖아요. 대충 사이즈가 보이시죠? 이게 작은 거고 이게 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택의 공간에 소금 단지를 두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조금 작은 걸 두셔야 되고, 은택의 공간에 소금 단지를 두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조금 큰 소금 단지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금 단지의 효과를 활용해 보려고 진짜 별의별 단지들을 다 사봤거든요. 그리고 소금 단지의 색상은 어떤 것이 좋냐면 보이신 것처럼 황토색 이런 계열 좋고, 이것이 아니면 약간 좀 화이트 계열 있잖아요. 화이트 계열 좋지. 예를 들면 녹색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좀 검은 계열이라든지 그런 항아리는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 한 가지 더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여기 제가 소금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소금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천일염이고 또 하나는 정제염이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소금하고 작은 소금 있잖아요. 아무래도 굵은 소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집안에 천일염을 두시는 것이 정말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교환 주기는요, 이 소금을요 제가 잘 지켜봤는데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소금이 물이 좀 빠져서 약간 좀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교체 시기고, 주기로 치자면 약 한 40일 주기, 30일에서 40일 주기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뚜껑을 열어두냐 뚜껑을 닫아두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여기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답이란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개념으로 관찰한 결과 뚜껑은요 웬만하면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명심해 주시고, 이 정도 사이즈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잘 가나 망가질 수 있으니까 제가 또 비교 하나 보여드릴 건데, 여기 소주잔 보이시죠? 소주잔 딱 비교하셔서 한 요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였습니다. 은택 방위에 두고 싶으면 이 정도 사이즈도 무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풍수도 공부하고 사주도 공부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소금을 저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그만큼 너무 악몽에 시달리다 보니까 발품 많이 해봤거든요. 어쨌든 이제부터는 놓는 위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택 방에는 아무래도 조금 사이즈가 보여드리는 한 요정도 사이즈가 적당하거든요. 지금 형광이 좀 더러운데, 왜냐면 제가 풍수 다른 거 찍으려고 좀 일부러 좀 빼놓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소금 단지가 엄청, 이게 소금 단지거든요. 잠시만요. 이거를 진짜 실제로 가정에 두고 있더라고요. 보시죠. 보시면 소금 단지를요, 제가 양택 방에는요 웬만하면 양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은 소금 단지 들어 말씀드렸는데, 이 집은요 너무 좀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커가지고 딱히 좋다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집에는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좀 노멀한 이것을 한번 둬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소금은요 이게 너무 꽉 채우셔도 필요 없고 한 5분의 4 정도, 5분의 4 정도 채우시면 딱 제일 적당합니다. 이 정도만 딱 채워두시고, 그리고 뚜껑을요 정성스럽게 닫으셔가지고 좀 흘렀는데 다 닦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석에 딱 여기 이쪽 위치에 소금을 딱 두셔도 되고, 근데 여기가 좀 약간 좀 지저분하거나 공간 없는 집도 있거든요. 신발장 이래가지고 이 신발장 안에다가 딱 두셔도 됩니다. 제가 방위를 봤을 때 여기가 동서남북이거든요. 그래서 북동방이나 아니면 이쪽 남서방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문방에다가 이것을 딱 이렇게 딱 저런 식으로 딱 두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현관에 딱 두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올리입니다. 올리. 이쪽에 평면도 위로 보셨을 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방이라서 이쪽이 복덕방이고요. 복덕방 위치고, 이쪽 지금 문이 열린 거 있잖아요. 이쪽이 형화방 위치거든요. 그래서 방금 복덕방 현관 출입문에는 제가 하나 소단이 뒀기 때문에 또 형화방에도 하나 둬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화장실에 두셔도 좋고요. 양택 방위에는 아무래도 소단지가 좀 작은 걸 두시면 좋고, 왜냐면 안 그래도 양의 기운이 강한데 보다 더 큰 걸로 양의 기운을 확산시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양이 극도화되면 그것이 음이 될 수도 있고,
음이 극조화되면 그것이 양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잘 활용해 보시고, 집안에 복덕방과 형아방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보이시면 여기가 복덕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형아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딱 두 군데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덕방에 하나, 형아방에 하나,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되는데, 양택과 음택에 맞춰서 소금 단지 크기를 조절해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잘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적어도 제가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궁금해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